안녕하십니까. 나으라몬 원장 문창식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환자분들이 요즘에 많이 하는 케톤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부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암 자체가 어떤 대사성 질환이라는 관점에서 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암세포는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죠. 그런데 정상세포는 포도당과 지방, 단백질 다 사용을 하는 그런 에너지 대사 과정을 하죠. 그래서 우리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방 대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물질이거든요. 근데 포도당을 끊어버리고 케톤식이만 이용을 하게 된다면 우리 암세포는 한마디로 에너지를 얻지를 못하는 그런 원리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케톤식이를 요즘에 많은 분들이 하고 있어요. 근데 사실 케톤식이라는 게 그렇게 간단하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가 음식 중에서 비율을 탄수화물이 원래 60%예요. 지방이 20%, 단백질이 20%거든요. 근데 케톤식의 효과를 내려면 탄수화물을 다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추구하는 대사 과정을 전부 차단을 시켜야 효과가 나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저탄고지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효과를 내려면은 저탄고지가 아니고 무탄고지가 돼야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탄수화물이 거의 없어야 돼요. 그리고 지방만 해야 정말 효과가 나는데, 사실 탄수화물을 100% 줄인다는 게 정말 어렵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런 케톤 식이에 대해서 티칭을 하는 의사들도 실천하기도 어렵고, 또 환자들도 어렵고, 그래서 요즘에는 이 완전한 저탄고지 이런 케톤 식이요법을 하지를 못하고 중등도, 우리가 보통 극단적 케톤식이라는 것을 해야 제대로 효과가 난다고 그래요. 근데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요즘에는 중등도, 즉 탄수화물을 100% 끊지 않고 한 10에서 15% 아니면은 20에서 25%까지도 하는 이런 약간의 탄수화물을 주면서 하는 그런 방법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 시간에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케톤 식이를 했을 때 어떠한 부작용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제일 먼저 1번이 뭐냐면 실천하기 어렵다는 게 부작용입니다. 사실은 보통 이런 부분들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루만 고기만, 우리가 특히 지방이 많은 뭐 삼겹살이라든지 베이컨이라든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먹고 하루만 먹어도 질려서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 케톤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루 이틀 하고 일주일 하고 해서 효과가 나는 게 아니거든요. 장시간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보더라도 일주일 넘긴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게 어려운 거거든요. 그래서 첫째는 실천하기가 어렵다. 그게 가장 큰 부작용이라고 봐요. 벌써 며칠 먹고 나면 느글느글 해가지고 못 먹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정말 이제 그걸 실천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사실 보면 독한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끝까지 해보겠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런 분들이 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느냐. 우리가 급성으로 올 수 있는 부작용들은 뭐 구토하거나 오심, 오심이라든지 구토 같은 이런 증상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소화장애 같은 게 나올 수가 있어요. 배가 부글부글 끓고 가스가 채우고 이런 부분들이 나올 수가 있고, 또 골다공증 같은 게 이런 부분들도 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혈중에 케톤이 상승하면은, 우리가 당뇨 때 우리가 케톤이 많이, 당뇨 환자들이 당이 나빠졌을 때 케톤 상승이 많이 오거든요. 이럴 때는 혼수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케톤으로 인한 부작용, 어떤 뇌에 갈 수 있는 부작용이라든지, 그 다음에 신장, 특히 신장 콩팥에 가는 부작용들이 많이 발생할 수 있고, 또 다른 야채라든지 이런 탄수화물 종류를 줄이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어때요? 미네랄 부족 같은 이런 게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성으로 이런 게 지속이 됐을 때는 고지혈증도 올 수도 있고, 또 미네랄 부족으로 인한
골다공증이 심해서 골절 같은 거 이런 것도 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신장 손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작용들이 상당히 올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또 자신의 건강이 평소 때 아주 정상적이고, 예, 검사상으로도 데이터가 좋았다면 실천해 볼 수가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어떤 만성 질환을 가지고 있다든지 또 컨디션이 안 좋다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너무 극단적인 이 케톤 식이가 오히려 해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케톤 식이를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다면은 저는 극단적 케톤 식이보다는 약간의 탄수화물을, 특히 식이섬유를 많이 먹게 되면은 식이섬유 먹는 것 자체가 일종의 케톤식에 해당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같이 하면서 하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되고, 또 이로 인한 어떤 부작용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